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의 손승연입니다. 여러분은 7월 칠석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저는 견우와 직녀, 오작교, 그리고 은하수가 떠오르는데요. 이 견우와 직녀는 밤하늘의 별 이름이라고 합니다. 7월 칠석이 되면 이 두 별이 더 가깝게 보인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7월 칠석이 다 왔네요. 네, 이제 다 왔네요. 네, 사랑하는 남녀들이 만나는 날. 네. 우리나라의 발렌타인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또 헤어진 남녀가 이제 만나는 날인데, 사실 이 7월 칠석이 만들었던 이유는 견우와 직녀라고 하는 은하수 사이에 두고 가장 밝은 별이 7월 칠석 무렵 밤하늘에서 가장 가까워지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두 별이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는가? 네. 좀 궁금해하시죠? 네. 해와 달이 뜨거나 질 때 좀 커 보이는 거 아시죠? 네. 그다 높이 뜨면 좀 작아 보이고, 네.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이게 질 때가 다시 또 커 보이잖아요. 네. 별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의 별이 머리 위에 있을 때보다는 지평 쪽에 있을 때가 좀 멀어져 보여요. 네. 그러다가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다 다시 또 내려가면서 멀어져 보이고, 네. 이 봄부터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견우와 직녀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제 한밤중에 머리 위에 올 무렵이 7월 칠석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밤에 하늘이 잘 보였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불도 없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이 하늘을 보면서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가장 밝게 빛나는 두 견우와 직녀가 계속 가까워지다가 한밤중에 칠석 무렵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네. 맞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 다시 또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7월 칠석이, 그래서 이런 7월 칠석이라는 전설을 만든 거거든요. 네. 굉장히 예민한 그 관찰력이었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랑하는 남녀로 이야기했고,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는 독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인간적이죠. 네. 서양 사람들은 그 직녀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기 때문에 독수리 해가지고 베가라고 불렀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견우는 날개를 펴고 올라가는 거죠. 직녀는 날개 접고 내려오는 거고, 견우는 날개 피고 올라가는. 그래서 견우는 알타일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드라마에 가끔 나오죠, 이 말이. 그래서 네. 알타일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말로는 견우예요. 그래서 견우와 직녀. 서양에서는 이제 직녀는 베가, 견우는 알타이르. 베가와 알타이르가 은하수 사이에 두고 만났다 헤어지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두 별이 만났다 헤어지는 건 아니지만,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칠석 무렵 가장 정점을 찍고 다시 멀어지는 그런 의미에서 7월 칠석의 전설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한국판 발렌타인데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7월 칠석일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의 로봇 기로보가 로켓에 실려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날아갔습니다. 키 34cm, 몸무게 1kg에 불과한 이 소형 로봇은 첫 일본인 우주인인 와카타 고이치와 일본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기로보가 국제우주정거장에 가게 된 데는 인간형 로봇이 장기간 고립된 생활을 하는 우주인에게 정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별별 뉴스 오늘은 우주를 떠난 로봇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 8월 4일 일본의 로켓에 작은 로봇이 실려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날아갔다는데요. 일본인 우주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어떤 로봇인가요? 네, 혹시 우주선의 아톰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만화로 유명하잖아요. 예,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나왔던 그런 일본 만화 영화거든요. 네, 저도 캐릭터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아톰을 닮은 조그만 로봇입니다. 네. 크기는 한 34cm 정도. 정말 작네요. 작지만하죠. 그다음에 네. 1kg밖에 안 되는 작은 건데요. 네. 이제 전체 검은색과 흰색 바탕에 빨간색 부츠를 신고 있어요. 거의 아톰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아주 귀여운 아톰의 네.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일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을 주고 있는데 이름이 키로보라고 합니다. 키로보요? 키로보라고. 그러니까 일본말로 하면 희망 플러스 로봇이에요. 키보라고 하는 희망을 뜻하는 일본말에다가 로봇. 그건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희망 로봇 해가지고 키로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난 8월 4일 날 우주정거장으로 가기 위해서 로켓에 실려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올 11월 달에 일본인이 이 우주정거장에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먼저 가 있다가 일본인 우주인이 오면 뭐 일본말로 뭐 인사를 하겠죠. 네, 같이 얘기를 나누겠네요. 뭐 얘기를 얼마나 나누겠습니까만은 프로그래밍 돼 있는 일본말로 서로 이야기 나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재밌는 것은 이 키로보가 이제 올라가면서
남긴 말이 있는데 네. 그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봇 자기에게는 비록 작은 발걸음이지만 네. 로봇에게는 큰 도약이다. 아, 그 심오한데요? 닐 암스트롱이 이제 1969년에 달에 처음 착륙해가지고 네. 한 말이 비슷한 거거든요. 네. 이것은 나에겐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큰 도약이다라고 네. 한 것처럼 이 로봇이 이제 이것이 자기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로봇에게는 큰 도약이다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하는데 네. 물론 사람이 프로그래밍 해서 나온 말이겠죠. 아무튼 이렇게 일본인들이 우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본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우주를 소재로 한 만화 영화를 보고 자라고 네. 일본의 수백 군데의 천문대에 가서 학교 다닐 때부터 별을 보고 그래서 일본에는 8명 이상의 우주인들이 나왔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좀 부러운 일이기도 해요. 뭐 그래도 같이 뭐 이웃 일본에서 한 거지만 이렇게 로봇들이 계속 발달하면서 사람이 못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로봇이 해주면 굉장히 뭐 인류 발달에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군요. 아톰을 담은 이 귀여운 로봇이 일본인 우주인에게 정서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